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달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쏟아붓는 그 사교육 시장이 사실은 거대한 도둑질의 현장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대한민국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름만 들어도 전율이 돈다는 일타 강사들, 그 중에서도 수학 일타 강사 A와 유명 영어 강사 B, 이들이 매년 벌어들이는 수백억 원의 수익이 그냥 강의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검찰 공소 내용을 통해 드러난 실체는 솔직히 말해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공교육의 심장부를 파고든 입시 카르텔 의혹이거든요. 현직 교사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출제 소스와 문항을 빼돌리고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손에 쥔 다음 적중이라는 마스크를 쓰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을 수익으로 바꿔온 구조, 1억 7천만 원, 8천만 원 같은 거액이 오갔다는 정황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게 교육입니까? 아니면 돈으로 공정을 사는 승부 조작판입니까? 오늘은 단순 요약이 아닙니다. 제가 이 사건의 구조를 한 겹씩 찢어서 어떤 방식으로 유착이 굴러갔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교육 현장의 문제가 이번에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정부패에 대한 현실 이야기가 여론에서 이슈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먼저 수학 1타 강사 A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검찰 공소 내용에 따르면 강사 A는 2023년 특정 기간 동안 현직 교사 2명에게 거액의 돈을 보낸 정황이 나옵니다. 각각 1억 6천만 원대, 1억 7천만 원대 수준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는 액수만이 아닙니다. 돈을 한 번에 준 게 아니라 여러 차례로 쪼개서 보냈다는 점입니다. 이게 단순 거래라고요? 아니요. 이건 관리입니다.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움직임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직 교사에게는 2020년부터 3년 넘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건넨 정황도 포함됩니다. 이런 패턴이 말해주는 게 뭘까요? 한 번 사고 끝나는 문항 구매가 아니라 장기간 연결된 공급망이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죠. 좋은 문항을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 했다. 그런데 여러분, 현직 교사에게 수천만 원, 수억 원을 건네며 문항을 받아오는 걸 교육적 열정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게 열정이면 세상 모든 범죄는 다 열정으로 포장됩니다. 이건 시장 독점과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왜 하필 현직 교사들이냐는 겁니다. 현직 교사들은 학교 수업뿐 아니라 각종 모의고사 문항, 제작과 관련된 경험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출제 관련 업무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금전 거래가 얽히면 그 자체로 공정성에 금이 갑니다. 결국 적중이라는 말이 실력이냐 아니면 정보력이냐, 더 정확히 말하면 돈으로 산 정보력이냐, 이 질문이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유명 영어 강사 B입니다. 여기는 더 지능적입니다. 공소 내용의 흐름을 보면 강사 B는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연구원 같은 중간 연결 고리를 통해 움직인 정황이 나옵니다. 특정 시점에 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 접근해서 영어 문항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흐름입니다. 그 과정에서 2년가량 교사 2명에게 건넨 돈이 8천만 원대라는 정황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충격이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공개되지 않은 수능 연계 교재 파일을 출간 전에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여러분, 수능 연계 교재는 학생들에게 거의 공기 같은 존재입니다. 다들 그걸 기준으로 계획을 짜고 풀고 복습합니다. 그런데 그 파일이 공식 공개 전에 특정 사교육 쪽으로 먼저 넘어갔다면은 그 순간부터 경쟁은 무너집니다. 남들은 출간을 기다리는데 누군가는 이미 분석을 끝내고 적중 마케팅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게 공정한 경쟁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만 수십 명 규모라는 보도 흐름도 있습니다. 사교육업체 관계자부터 현직 교사들까지 한두 명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이게 단순 우연일까요? 아니면 입시 시장 자체가 너무 큰 돈과 불안을 먹고 자라다 보니 결국 이런 유착을 만들어낸 걸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교사가 낮에는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밤에는 문항을 팔아 거액을 받는 구조.
학생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노력하면 된다.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이 말을 믿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겠죠. 공정은 말뿐이고 돈과 정보만 있으면 이긴다. 그 순간 교육은 끝입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같은 법 위반 혐의가 거론된다는 건 이 돈이 단순 자문료나 원고료 수준을 넘어섰다는 시각이 있다는 뜻입니다. 교사 한 명에게 억 단위 돈이 오갔다면 그만큼 제공한 정보나 문항이 사교육 시장에서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지 역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돈을 퍼부어서라도 시장을 장악하고 싶었던 욕망, 그게 사건의 뼈대처럼 보이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돈이 오가고 관계가 유지되고 문항이 넘어가고 적중 마케팅이 돌아갔다면 그 사이 얼마나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짜 신화를 믿고 지갑을 열었겠습니까? 그 비용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시간, 건강,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까지 포함된 비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사건이 몇 명 처벌로 끝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입시 카르텔은 형태만 바꿔서 다시 나타납니다. 누구는 A가 되고 누구는 B가 되고 그 뒤에는 또 다른 현직 교사들이 붙겠죠. 돈이 공정을 매수할 수 있는 구조가 남아있는 한 이름만 바뀐 같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겠습니다. 이런 거래는 대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숨기기 마련인데 오히려 여러 차례 쪼개어 송금했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누군가는 이걸 정상 거래로 포장할 알리바이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떠오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금액 규모, 횟수, 직무 관련성을 근거로 대가성을 의심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만 원, 억 단위 돈이 오가는 게 정상적인 문항 거래입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학부모님들, 수험생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적중의 신화가 정말로 실력의 결과인지 아니면은 정보의 선점인지 그리고 그 정보가 돈으로 거래된 것인지 이제는 이 질문을 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지 않으면, 우리가 관심을 놓으면 이 구조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썩었는데 그 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배는 결국 가라앉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민낯, 정말 처참합니다. 사교육 시장의 황제들이 만들어낸 신화와 그 뒤에서 흔들린 공교육의 신뢰,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훔친 문제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는지, 어떤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저는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관심이 모이면 바뀝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카르텔이 어떤 경로로 문항과 자료를 확보했는지 그 구조를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